네. 보니까 온통날 작업장이네요. 예. 온통날 작업장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말씀 드린 대로 대단하게 작업하시네. 어디 앉으시죠? 네. 저 구경 좀 하고 왔죠. 네. 소설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작업하시는 네, 이건 새로. 5월 달에 제가 무슨 전시가 연달아서 5월. 있어서 요즘 5월하고 코로나 때문에 10월하고. 어떻게 괜찮니? 그래도 이제 갤러리들은 그냥 조금씩 하는가 봐요. 안에서. 네. 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뭐 오프닝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알리지 않는 것 같고. 예. 조용히. 예. 네, 네. 미술관들도 5월 달이나 6월쯤에 좀 열릴 것 같은데 네네. 조금 5월 얘기들을 달인데. 하는 거 보니까. 예. 네. 여기 한 오래되셨다고요? 네, 이 작업실은 한 뭐 5, 6년 됐을 거고. 밖에 이렇게 분위기가 넓던데요? 예, 저쪽에 먼저 작업실은 한 20년, 95년에 와서 20년쯤 됐죠. 저기 대학에 서울대학에 계실 때는 그 그만두시고 나서 여기? 아니, 그때 여기서 출퇴근을 한 10여 년 했죠. 아, 출퇴근. 예. 그만둔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좀 일찍 그만뒀죠. 10여 년. 예. 밖에는 그 나무 조각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입체 작업도 가끔 좀 하고. 그 그래? 자르는 건 다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전기톱 갖고 하고. 또 옆에서 또 어떤 건 좀 도와주기도 네, 하고. 도와서 뭐 나무가 엄청 굵던데. 네. 아유, 우리 서 작가님은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진 않았어도 뭐 네. 그림에 늘 봅니다. 아, 네. 네, 제가 네. 잡지에도 보면 어디 가면 눈에 띄어서 그냥 또 제가 눈에 띄니까 음. 다른 작가들한테 귀감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저희 아티스트에 많이 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잡지는 이제 그 읽는 잡지보다 보는 잡지, 좋은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 잡지로 그렇게 해서 많이 제 나름대로 일일이 다 안 보셨겠지만 저는 이게 열심히 사서 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잡지를 그렇게 직접 네. 발행을 하시나 네. 봐요? 제가 대학 정년 퇴직하고 나서 네. 좀 봉사하느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이거 힘든 일인데. 네, 이게. 봉사하느라고 그냥 뭐 하고 또 이 방송도 이게 다 봉사하느라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우리 좋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그 열심히 공부하는 작가들이나 또 젊은 작가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꼭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뵀습니다.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방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인터넷 방송이.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조용조용하신데 이 작업하는 거 보면 대단히 왕성하고 열정인데 이거 어디서 다 나오셔요? 아, 그런가요? 예, 뭐 다른 분들 무슨 이렇게 그림을 보면 뭐 굉장히 뭐 그냥 저기 우락부락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성격은 별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따 앉아서 좀 내면에서 이게 좀 좀 나오는 걸 좀 이야기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뭐 몇천 원짜리 되겠네. 저 그림들. 네. 저희 전시했던 건가요? 네. 저 캔버스가 몇 개 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로 통으로 되나요? 저기 이렇게 그림이 세 쪽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아, 세 쪽이 하나로? 예. 한 5, 6천 원 되나? 5천 원 되나? 엄청 크네. 그럼 대학 그만두신 지 한 10여 년? 예, 한 10년 좀 넘은. 그럼 뭐 아주 더 한 12, 왕성하게 3년 하시겠네. 정도. 이쪽에도 보면 뭐 다 대작들이 뭐 줄지하네. 네. 다 대작들이잖아. 다뭐 200호, 300호짜리. 이렇게 작업 보면 그냥 아주 그냥 강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냥 뭐 네. 이런 게 습성이 돼갖고 그렇게 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네. 나올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도 지금 하시고 있는 이 테마 작업들이 어떤 우리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뭐 한 몇 가지 주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하는데 대략. 전반적으로는 하여간 사람, 인간을 다루는 네, 인간, 특히 도시 사회, 도시사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시 밀집되는 그리고 뭐 이런 많은 이제 뭐 기술 혁명도 일어나고 과학의 혁명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건축 공간도 변하고 있고 또 삶의 방식 같은 게 교통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또 보니까 이제 디지털 문명까지 이게 합쳐져 갖고 이 속도, 정보 이런 것들이 도시에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제 작품에 굉장히 좀 주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현대에 와서 인간이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게 큰 주제고 가끔 이제 역사적인 주제도 좀 다루고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이제 단종 조선 초기의 단종에 관한 걸 갖고 역사 주제를 갖고 그려왔거든요. 최근에는 거기다 이제 또 그게 만약에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 좀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근래에는 조금 이제 한국 전쟁 같은 것도 좀 그리고 근데 이제 결국은 다 그게 인간의 삶, 그런 게 주된 제 작품에 인간의 삶의 사회에서 고뇌, 뭐 이런 주변 환경.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사회적 관계 같은 거죠. 인간이 겪는 사회적 관계인데 그 사회적 관계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이런 정신 문명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줘서 그런 사회화되는 과정이 조금씩 이렇게 변모돼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역사적인 거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런 역사들이 쌓여서 현재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층을 이렇게 파들어가는 다고 그럴까요? 현재를 이루고 있는 거의 이유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것도 이제 그림의 주제로 다 하고 하여간 중심적인 거는 하여간 저는 그 인간이 하는 행동들, 생활들, 뭐 어떤 그 시대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내 삶에 영향을 줬고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자화상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이런 몇 가지 테마들을 그냥 같은 주제라고 크게 한 맥락 속에서 어떤 시대성이 다 가미된. 네, 시대성이 들어간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생각도 나이가 들거나 뭐 시대에 따라서 어떤 생각들도 달라질 수도 있고, 예. 뭐 본인뿐이 아니라 또 이 주변에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거네요. 네, 제 생각엔 그렇게 사회적인 현상들도. 예, 언제든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면이 항상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 시간에 의해서 축적된 이면들이 현실을 이룬다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 이제 그동안에 그 작업하는 테마나 이런 건 아까 조금 서서 바로 들었고요. 우리 서 작가님은 이제 학교도 이게 서울대학 86년에 86년에 갔다 이제 2008년에 이제 그만두시고 나온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단한 용기라고 그 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건 아예 안 간 몰라도 있다가 나오는 건 대단한 용기라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그만두시겠어요? 내던지게 되셨어요? 아니 그냥 원래부터 이제 한 조금만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간 거죠. 뭐. 그 오래 갔다. 예. 그냥 뭐 그때는 뭐 아주 어려워서 그때는 뭐 어려울 때니까 네. 80년대 이런 때는 한국에서 뭐 작품을 해갖고 산다는 게 제 판단에는 그 쉽지 않다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그래도 이제 뭐 강사를 좀 해보니까 전임도 좀 해봐야겠다 했던 게 이제 발이 당겨갖고 오래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학교에 계실 때와 이 학교 벗어나서 한참 되셨지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뭐 네, 작품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뭐 그 교육도 참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뭐 잘 못해서 그렇지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참 좋았던 지금도 그런 기억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품 하는 데는 좀 시간이 분산되니까 좀 갈등이 많았죠. 뭐 그때 우리 가르쳤던 제자들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시는 분 있나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틈틈이 예 그리고 또 특히 뭐 외국에 나가면은 오히려 제가 이제 도움을 받는 거기에서 생활들 하고 그러면 저는 뭐 여행 하니까 잘 모르니까 우연히 이렇게 만나도 한국에서는 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직은 예 그런 존중하고 예, 있어요. 존중하는 게 한국 사회 풍토라나서 제가 오히려 좀 고맙게 생각하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게 나한테 이렇게 과분하게 이렇게 좀 해줄 때도 있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회 전반이 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통방예의주의라서 선생님 그림 전 밥 사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역시 네.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주셔서 더 하죠.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애가 예. 나름대로 존경을 받을 쓸 만큼 이렇게 아이들하고 정을 쏟았거나 어떤 강한 메시지가 있다가 그러면 아마 더욱더 남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바로 한 2주일 전에 왔어요. 미국에 있다가. 2주일 전에? 예. 근데 뉴욕- 일찍 빨리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잘 들어오셨네? 그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때 들어와서 자가격리 한 2주 했죠, 그래도. 가긴 여기서. 예. 그 뭐 뉴욕에 있었는데 한 이렇게 5개월 반 가량 있다가 뉴욕에서만 5개월 반. 네. 그럼 전시 뭐 등등. 전시 준비도 하고 원래 이제 거기에 한 11월 달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갤러리가 좀 도움을 줘서 작업실을 빌려갖고 작업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다 지금 이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또 뭐 그게 무한정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 비자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또 제가 5월에 여기 한국에서 전시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걸 하고 이제 여름에 나가려고 다시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아직 어떻게 될지 이제 진행은 이제 모르죠. 그럼 미국서는 그렇게 작업하시면 그 작업을 이렇게 갤러리에 도움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시면 여기하고 한국 외국 가서 직접 이렇게 몇 달 있으면서 작업하는 거와 여기 작업실에서 하는 거는 어떤 그 인간 사회니까 많이 작업에 좀 변화가 있나요? 저는 그거 무엇보다도 우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작가들 몇 명 아는 한국 작가들 겨우 몇 명 아는 거냐. 저는 좀 더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전시, 좋은 작가들이 거기가 전 세계에서들 많이들 왔다 갔다 하고 또 미술관들이 좋고 예, 그런 걸 보는 즐거움이 있죠. 예, 또 새로운 그런 신선한 그런 작품 경향들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뭐 그냥 제 스타일은 이래도 다른 작가들. 그럼 작가들하고 이제 몇 달 동안 있으면 갤러리스트나 뭐 작가들하고 외국 작가들하고도 대화를 해보실 기회도 있었겠네요. 그런 기회는 이상하게 별로 네, 없고 제가 뭐 외국에 어떤 체험이 많지 않고 또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연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 그 있는 그 현대 미술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서 작가하고는 접목을 나름대로의 뭐가 좀 뭔가 이렇게 느끼시죠? 우선 뭐 저하고 좀 다른 새로운 경향들을 보는 즐거움이 우선 크고 그런 데서 좀 어떤 뭐 열심히 좀 더 작품을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좋은 작가들 전시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제 작품에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용기를 조금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일상화된 생활들
또 뭐 한국이라는 또 독특한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매일 반복되는데 거기에 오면은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전시 내용들을 보고 이러면은 이제 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또 오히려 그런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뭐 생활하는 것도 서툴고 그런 그냥 이렇게 낯선 거죠. 거기 가면은 뭐 혼자서 항상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좀 즐기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소외된 것 같고 그런 게. 뭐 잠깐 사적인 혼자 계속 그렇게 작업하시고 계시다며. 예.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거기에 가면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좀 생활이 좀 번거로운, 너무 익숙하고 여기는 뭐 많은 아는 사람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근데 또 한국 사회라는 게 또 꼭 자기 일만 계속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게.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집중하기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뭐 한국은 또 좁은 나라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근데 그런 거에서 단절되는 면이 좀 좋은 점이죠. 몇 달 동안이라도 단절. 예. 그래서 나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 작가님 아까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익숙하셔서 오히려 더 저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네. 어떤 의지를 많이 하는데 의지 않고 홀로 서기를 일찍부터 시작하신 것 같아. 그런 거에 영향이 있겠죠. 네, 예, 저는 그냥 뭐 거기 가서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한 게 없어요. 서 작가의 그림이 독특하고 어떤 그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인 현상과 본인의 그 어떤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축적된 세계를 시대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옛 것도 그리고 현재 것도 그리고 이렇게 늘 작업을 해오셔서 아마 늘 같은 작품 뭐 이렇게 비슷하거나 이러긴 했어도 나름대로 또 깊이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워낙 대작들도 많이 하시고 작품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의 그 서 작가님 보고 반응은 어떤지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네. 나름대로 이렇게 그분들은 어떤 생각나고? 아직 뭐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가져본 일이 별로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다 한 2, 3년에 한 번씩 한 10년 이상을 전시를 하는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럼 오사카. 그쪽에서 얘기 있겠네요. 오사카. 예, 거기에는 이제 일본에 조각하는 작가들하고 좀 교류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한국에 제 아는 작가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해서 그 작가를 통해서 그 주변 외국 작가라면 그 사람들하고 조금 소통을 하고 아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그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고 제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그쪽 분위기, 그 갤러리 주인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도 있고 그 그림이 주는 메시지도 뭔가 있게 강하고 그런 느낌은 있는데 가까이 가기에는 좀 낯선 느낌이 좀 있다. 특히 일본의 감성. 일본의 감성. 감성으로 봐서는. 소프트한 쪽이 오히려. 그렇죠. 거기에는 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작품을 이렇게 공들여 다듬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 자체가 그런 아주 그 섬세한 감각, 아기자기하고 이제 그런 거에서 보면은 뭔가 좀 덜 된 것 같고 이런 거 전혀 반전된 작품이.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전혀 이렇게 낯선 제 말로는 하여간 낯선 거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쪽 작업들을 보면. 10년을 거기서 계속 전시를 했고. 예, 그 제가
그건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 갤러리. 일본의 갤러리들이 일반적으로다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작가와의 관계가 한번 맺으면은 예, 그거 참 굉장히 좋은 점이더라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전혀 왜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도 그림을 팔아서 갤러리는 그래도 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도 예. 그냥 작가도 그렇지만 갤러리는 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10년 동안 뭐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갤러리시고. 네, 제가 그 일본의 갤러리의 속성을 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알겠고 그런 작가 그게 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헌대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갤러리 뭐 조금마다 안 되면 뭐 좀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속된 말로 좀 그림도 안 팔리고 뭐 유명세도 없으면 뭐냐 끝내버리고 그러는 경향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굵직한 갤러리는 자기들이 뭐 다 뒤에 든든한 스폰서들이 있으니까 뭐 네. 자기들이 소화하고 되지만 그건 아주 귀한 얘기예요. 귀한 일본 얘기예요. 갤러리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네. 네. 쉽지 않아요. 뉴욕도 뭐 저는 거기 뉴욕이지만 거기 제가 전시를 그래도 한 몇 번을 그런 비슷한 경우로다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어렸을 때 가서 미국 사람들 속에서 자란 사람이 갤러리를 일본 갤러리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는 갤러리예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정기적은 아니지만 한 10년 이상을 제 전시를 중간에 한 몇 년 쉬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갤러리도 좀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서 저를 대우한다 그럴까요? 작가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한국에서의 제 그 작가들하고 이렇게 관계 뭐 이런 걸 좀 아니까 그 사람도 가끔 한국에 와서 갤러리 사업을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뭐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저거 해서 지난번에 간 것도 이제 그 갤러리의 도움으로다가 예. 지금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손 작가님은 뭐 나름대로 그런 아주 튼튼한 작은 어떤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계시네. 튼튼하지는 않고 하여간 좀 아주 없지는 않고 그러나마 그런 기회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가서 전시도 하고 이러는 거죠. 작업을 하다 보면 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수 작가님 어떤 때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지내놓고 이렇게 보시면 뭐 글쎄 뭐 젊었을 때가 좀 많이 어려웠죠. 젊었을 때가 뭐 어떤 땐 재료비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참 뭐 그리고 뭐 그때는 그러니까 뭐 거의 90년대까지 그런 어려움이 많았죠. 전시 그래도 전시는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시하려면 아무래도 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약간 좀 막막할 때가 좀 있더군요. 그럴 때 극복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보면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예, 뭐 슬럼프에 좀 제가 한 2000년대 전후에서 그런 게 이제 어려우니까 조금 뭐 학교에서도 뭐 보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작품을 그렇게 많이 못해서 제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작품을 잘 못하고 작품이 없으면 발표도 잘 안 되는 거니까 이제 한 몇 년 저는 뭐 이렇게 제가 학교를 굉장히 늦게 들어가서 학교를 들어간 이후로는 그래도 예,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그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의지는 이제 지금 생각해도 하겠다는 의지는 강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게 있다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그때 그러겠지만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고 졸업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뭐 80년이라고 친다면 2000년, 한 20년간의 중간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그때 정신력으로 해야 되겠다는 집념으로. 예, 그리고 또 슬럼프에 그냥 빠지기도 하고 몇 년 그냥 작품도 많이 안 나오고 작품 많이는커녕 뭐 1년에 몇 점 그릴 정도로다 그냥 학교 일에 매달려서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학교 일 하시면서 한 거니까 학교 일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림이 좀 잘 작업이 안 된 거고. 예, 그냥 안 된 게 아니라 뭐 이게 그때는 또 지금보다도 더 이런 저 같은 그림의 경향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뭐 이렇게 갤러리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질 때고. 예. 뭐 그래도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왜 아까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학교에 있는 학교에 사람들에 대한 있으니까. 그 저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도움 때문에 전시는 그래도 조금 뭐 계속 하긴 했어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본인이 잘 알잖아요. 이게 지금 작품이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 아주 그때 그래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되게 후회를 해요. 지금도. 그 외국 작가들 보면 뭐 젊었을 때 그 작업량들 보면은 그런 어려움 나로서는 그게 어려움이었지만 그런 정도를 갖고 그렇게 작업을 못했다는 건 되게 후회를 하죠.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러니까 그걸 더 알겠는 것 같아요. 뭐 아마 전업 작가로 있는 직장이 전혀 없는 사람은 더 고통이 그렇겠죠. 있었을 건데 그래도 직장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아 작업을 많이 못 하신 거지만 그런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뭐 이렇게 끼니가 진짜 어렵고 뭐 또 부인인 경우에 또 부인 또 가족을 해야 그런 되고 가족 문제. 가족이 없는 경우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 나 혼자 뭐 어떻게 불러도 불러가지만 네. 그런 어려움들이 보면 참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그림에 대한 욕망은 많으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어느 시기에 이제 급하게 내던지게 된 하나의 계기도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뭐 그 생각은 계속 갖고 처음서부터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한 20년까지 끌 줄은 몰랐죠. 20년까지 몰랐어요. 예. 적되면 축구 뭐 길되면 길 수 있는 20년인데.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금 작업을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작업 바로 이런 작업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갓 졸업하고 나서 이런 류라는 게 이제 뭐 약간 좀 그 강한 꽃자론 붓터치 같은 거, 뭐 색 같은 거 이런 거를 한 거는 좀 일찍 됐습니다. 82년, 3년.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한 2, 3년간 공모전에 저는 지금도 그걸 되게 후회하는데 공모전에 이제 해서 옛날 국전인가요? 아니죠. 민전이 이제 신문사에서 하는 것들. 신문사인데. 네, 저희가 졸업할 때가 그런 거로다 좀 베낄 때였어요. 한국미술대전은 미술대전이 아니라 이제 신문사에는 뭐 한국인보대전이나 동아미술대전, 뭐 동아나 이런 데. 네,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그쪽으로다가 데뷔라 그럴까 작품을 처음 발표한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대학교 4학년 중앙미술대상전에 냈었고 한 2년쯤이다 대학원 졸업. 그 이후에 또 대학원 한번 떨어져서 한 2년간 공부하느냐고 조금 공백이 있다가 뭐 동아일보에서는 동아미술. 네. 아마 그때의 그 사회에서 이제 민전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좀 새로운 변화의 계기도 온 것 같아요. 이 미술 쪽에서. 그러니까 국전이 없어지고. 예, 국전이 없어져. 그 당시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좀 약화됐죠. 국전이 좀 뭐 그때 막 구상, 비구상 이런 거 나눠지고 이러면서 분산되고 나중에는 국전이 이제 뭐 비판도 좀 있었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심사위원들 간에 알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전은 안 하고 그 신문사에 하는 데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대학교 때 그 좌담회 같은 거를 신문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다가 그런 무슨 동아일보에서 좌담회를 했었나. 근데 그 변종화 선생님, 뭐 윤명로 선생님, 또 하여간 몇 분이 이렇게 신문사 주체로 다 하는 데에서 그런 신형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도 몇 사람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그 이전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회나 인간에 대한 그 현대적 감각이랄까 도시화된 감각이랄까 이런 것의 작품이 인물화해서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80년대 초전에는. 근데 저는 이제 어디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나온 잡지 같은 거 좀 보고 그러는 거가 그냥 직감적으로 뭐가 좀 그런 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같은 인물인데 우리가 고전주의에서는 그것을 모델로서 사실적으로다가 그 표현을 하는 거에 비해서 현대에 와서는 겉 형태보다도 심리적이고 왜곡되고 변형된 내면이라 그럴까 뭐 하여간 그런 게 이제 현대 미술의 좀 차이인데 네. 이제 그런 현대 미술을 좀 하고 싶었죠. 예를 들면 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런 뭐 피카소나 베이컨이나 이런 작가들을 보면 뭔가 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다는 없죠. 느낌을 그 당시에 인물 그려도 그렇고. 예, 인물도 뭐 국전에서의 인물도 그냥 모델로서 이렇게 조금씩 인물이 바뀐 거. 예, 그런 거였고 세트화되고 뭐 이랬죠. 네, 이제 그런 게 저는 아마 저희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당시 한국은 아직 그렇게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도시에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다 폐쇄되고 건물 공간들이 좁아지고 뭐 이러면서 갖게 되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서울조차도 뭐 전후에 뭐 그렇게 뭐 그냥 제대로 된 건물도 없을 정도로 농촌과 도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저희 세대가 강남이 생기고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거기에 저도 이제 감각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금 전에 감각적인 반응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가가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각. 어떤 사물을 볼 때 시대를 보던 뭐 어떤 뭐 그 현상을 보던 그때 아까 강남이 이제 막 생겼을 때라면 그걸 보면서 또 뭐 외국 가서 보던 뭐 어서 쓰레기통에서 보던 어서 자연에서 보던 그 주로 자연보다 이제 인간 쪽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감각이라는 거를 어떻게 뭐 서 작가님은 풀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의 본인의 조형 언어가 되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그런 잡지에서 본 작가들의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잘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뭐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역시 그런 그 현대적인 그런 표현들은 사실은 보면은 오랫동안 고전적으로 서양 미술이나 동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주의 같은 사실적인 것들을 끌어오다가 현대에 와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 다른 경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실주의적인 전통이 강할 때 그 압박에서 튕겨나가는 힘도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약한 그런 고전적인 것도 약하고 뭐 미술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해방 후에 우리는 만들어졌으니까 당시에는 뭐 몇 사람 일본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현대 미술을 끌어온 거니까 뭐 그런 거에서 그런 전통적인 뭐 부딪힐 만한 전통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아마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졌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한 몇십 년간을 학교가 신림동에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는 이제 원래 강북의 저 변두리인 미아리라고 하는 데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울의 중심은 광화문이었고 강북이었단 말이죠. 거기를 한 6년간 학교를 다녔으니까 저 학교는 이제 인왕산 밑에 청와대 옆에 있어서 그게 제 청소년기의 이제 체험이죠, 도시에. 그때는 그렇게 뭐 별로 도시가 이렇게 밀집돼 있지 않고 큰 건물들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뭐 70년대에 강남이 이제 개발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청년기로 들어가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을, 그러니까 1시간을 강북 미아리에서 신림동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시간 오고 가면은 루트가 그냥 서울역 미도파 이렇게 해서 뭐 저기 용산으로 해서 신림동까지 가는 거를 그거를 한 뭐 20년 그렇게 정거장에서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거가 저한테 몸에 배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그런 게 좀 있고. 산과 들을 본 게 아니라 주로 인간들만. 그렇죠. 한 20년간은 뭐 거의 네, 이제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산과 들에서 변두리에서 자랐지만 왜 그 도시라는 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빨려드는 요소가 있잖아요. 화려하고 뭐 어떻게 보면 명동 가까이로 다 가보려고 그러고 청년기 때는 같이 끼워보고 싶고. 예, 뭔가 좀 거기에 같이 그런 거 저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그거를 한 20년을 이제 더군다나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그게 제 개인적으로다가 취미라기보다도 그 호기심인지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봤던 게 도시인물화 같은 거를 보는데 자연스럽게 예,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추측은 그렇게 하죠.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뭔가 다른 차이, 한국 미술의 그 당시에 80년대에 까지 한국 미술이 조선시대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거의 80년대까지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변형된 형태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거에 대한 아쉬움. 왜 없을까? 왜 한국은 이제 그런 근데 뭐 인상주의 같은 게 일본에 좀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추상미술 들어왔고 근데 유럽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은 고전시대 때부터 현대까지도 인간을 표현하는 건 유럽의 전통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산수화 같은 거는 이제 자연을 한 거는 아무래도 강한데 그런 차이에서 오는데 저는 이제 서양화도 하고 또 그런 게 이제 왜 이런 게 안 됐나?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도 안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다 그냥 그런 쪽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은 거죠. 사실주의 교육을 대학 들어갈 때 속고 좀 그리다가 대학 들어가면 또 이것저것 실험하고 뭐 현대미술 한다고 이러면서 또 그런 걸 좀 구체적인 형상 그리고 이러는 거는 별로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았고 이제 따로 혼자서 이제 졸업하면서 했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서 작가님의 그 요즘 고전지부터 인상 뭐 요즘 수나 다다이즘 뭐 다 겪어오면서 어디 쪽에 영향이 조금 있을까요? 영향이라고 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그 신구상이라고 그럴까? 신구상. 네, 그쪽에 초기에 조금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뭐 신편지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영향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제가 그런 작품을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잡지에서 좀 본 거 정도고 제가 보기에는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소설하고 영화 같은 게 영향을 많이 소설은 다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끝까지 소설 전체가. 예,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서 이제 집 원래 어려웠지만 이제 그때 더 어려워져 갖고 제가 공부를 중학교 때 학교를 따라가질 못하고
또 생활도 또 청소년기에 다른 그런 좀 문란한 쪽으로 다 가면서 학교 생활하고 좀 멀어졌어요. 한 6, 7년간은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학교를 안 다니시고 자주, 아니, 그러니까 다니긴 하지만, 대충 다녔고. 그렇죠. 예,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네, 어울리고. 예. 또 거기가 제가 있는 데가 좀 모범 지역이고 이래갖고 청소년기를 아주 잘못 보냈죠. 예. 그 동네가 좀 그랬네. 네, 동네도 그렇고 집안이 이제 뭐 이렇게 그걸 제어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들은 좀 연로하셨고 저희가 좀 늦게 자식을 낳았고 저는 혼자 또 형제 중에 남자가 하나고 다 여자 형제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울릴 사람도 없고 또 청소년기에는 또 밖에서 뭐 그런 뭐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6, 7년간을 굉장히 후회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의 학교하고 담을 쌌다시피 그냥 해서 대학을 못 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그렇죠. 나중에 공부도 뭐 미술은 그 당시에 뭐 제가 생각해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본이 있으니까. 제 생각 거기에는 미술도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물론 만화 같은 걸 좀 그리는 재주가 있고 미술 성적이 좀 그냥 보통 그런 재능이 묘사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그랬는지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뭐 비전을 그렇게 직업으로서 뭐 내가 예술가가 되겠다 이렇게 그런 걸 할 능력이 없었고 주변에서 그런 걸 지도해 줄 만한 사람도 집안에는 없었고 그냥 군대 제대해갖고 이거는 공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그런 이성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아까 얘기한 감각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것이 또 굉장히 복잡한 세계고 인간의 어떤 지능 중에서 이성과 감각을 이렇게 확 나눌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간 논리적인 그런 그 아카데믹한 교육이 없어도 이거는 좋은 감성을 키울 수가 있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단기간에 어떻게 제대해갖고 학교를 운 좋게 들어갔죠. 그때도. 기본이 소질이라는 게 큰 기본이 있으니까. 글쎄 그게 이제 그런 재능이 좀 있었는데. 그런 재능은 뭐 타고난 거니까 그랬고. 아, 좌우지간 이렇게 진솔한 그 작업 과정이나 이런 삶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요즘은 뭐 독일의 뭐 표현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뭐 독일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또 이렇게 보면 딱 독일 냄새가 나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딱 나요. 네. 그래서 그 전통이 아주 갔다 오지 않았어도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몇 사람 다 어떤 면에서는 같아. 우리나라 어느 선생님 밑에 배우면 그 공장 똑같다는 얘기처럼 독일 사람 독일 갔다 오면 또 독일 공장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참 우리 작가들이 그거 탈피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서 작가는 뭐 나름대로 그런 거와 외국에서 공부 안 하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강하게 내 나름대로 끌고 가는 그 힘 이런 거 우리 서 작가님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주관이 어떤 확실하게 강하게 머릿속에 잠자고 자리하고 있는 거. 네. 이거 할까 저 할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시대적인 변화와 인간의 본의 인간의 삶, 주변 사회적인 현상을 뭐 다 강한 건 아니겠지만 사회는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게 하여간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실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표현 도구 같은 걸 조금 넓혀 조금씩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목조각 같은 거라든가 입체적인 거, 뭐 좀 보수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좋아하고 그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와 이런 게
이렇게 다 같이 통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어서 요새는 이제 뭐 콜라주 같은 것도 조금 이상하게 한국에는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걸수죠, 요걸수. 예. 되게. 글쎄요. 뭐 화를 좀 무슨 조각을 해. 다양하지가 않아요. 뭐 조각하는 사람이 무슨 회화를 해. 예, 예. 어떤 이런 개념, 예. 기본적인 꽉 차 있는 개념. 네. 그래서 조금 뭐 그런 것도 저는 무엇보다도 드로잉이라 소묘라 그럴까? 네. 소묘라는 말도 적당한 말이 아니고 드로잉도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하여간에 그 종이에다가 이런 캔버스 같이 이렇게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그리는 그림이 아닌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그냥 기록해 두는 것 또는 어떤 때는 그냥 현장에 앉아서 그냥 아주 스케치 직접 보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병행하려고 그러죠. 그게 뭐 젊었을 때 그런 걸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등한시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뭐 끝 말씀에 들으니까 끊임없이 젊었을 때 못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뭐 드롱이 됐든 소매가 됐든 뭐 사생이 됐든 뭐 꼴라주가 됐든 조각이 됐든 이렇게 꾸준히 하고 하려고 하시고 또 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런 걸 하여간 좀 더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죠. 네. 지금도 더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 아니, 마지막 우리 서 작가님의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작가나 우리 또 같이 기성 작가들도 뭐 나름대로의 서 작가님하고 대화해서 본인들한테 와닿는 말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여간 인터뷰에서 네. 고맙고요. 예, 작품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말씀. 워낙 잘 나가시던데 뭐 저희들이 많이 주변에서 아마 귀감이 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시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